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민 인문교양 아카데미의 따뜻한 돌봄 영역을 맡게 된 최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자, 우리가 보면은 제가 실제로 올해 초에 아들 키우는 분들을 제가 이제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들 키우는 분들 1,400여 분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아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당장 가장 시급하게 생각되는 항목이 무엇인가에 압도적인 1위가 평정심 유지였습니다. 타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죠. 좀 화가 나면 5초만 참으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화가 나면 잠시 자리를 뜨세요.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을 계속 취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의 조금 아쉬운 방법, 아쉬운 점은 아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때 가르쳐야 할 것을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분노하지 않으면서 저 아이의 잘못을 가르치는 그 노하우를 배워가는 게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아이가 내는 짜증이라든가 어려움, 이런 것들 휘말리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는 핵심에는, 내가 내 마음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지금 아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이유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어머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어머님의 걱정은 그거였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평소에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누가 타면 그 사람을 슬쩍 보고 엄마를 슬쩍 보고 하다가 꼭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저 아저씨는 왜 대머리셔? 이런 얘기 하면은 엄마는 너무 화가 나요. 얘가 지금 이 모습을 보인 것 때문보다는 미래에도 이러지 않을까? 내가 없는 동안에도 계속 이러지 않을까? 남들한테 미움받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아이한테 언제 화가 나는가라고 보면, 저 아이를 뜯어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화가 많이 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실제로 만나왔단 말이에요. 어머니 그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진짜 교실에서 실제로 다루고 수업을 하면서 그 아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다 적으면서 봤더니,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이 아이는 좀 불안이나 긴장이 되면 그걸 좀 낮추기 위해서 상대방이 싫어할 말 혹은 아니면 불필요한 말에 던지면서 긴장을 낮추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저 행동이 잘못됐고, 왜 저래? 저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라는 마음만 느꼈는데,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이 타니까 좀 긴장되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자기의 불안을 낮추려고 했구나라는 이해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세가 좀 많이 달라져요. 어머님이 변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한테 저 아이가 한 행동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바르게 전달만 해드려도 어머님들의 분노는 한결 많이 수그러듭니다. 아이를 두고, 민준아, 조금 긴장됐어?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는 자세로 우리는 이렇게 우아하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우아하게 얘기하려면 배워야 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저 아이가 하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화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칙제 첫 번째는, 내가 아이가 하는 행동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가 나한테 가끔씩 미운 말을 할 거예요. 어떤 때는 엄마 미워! 엄마랑 안 놀아! 그럴 때 사실 이제 아이가 아직 미성숙하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휘말려요. 저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순간적으로는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렇게 얘기하지 하는 마음에
나도 안 놀아. 나도 너랑 안 놀아. 나도 너 미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아이한테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 아이가 하는 말에 쉽게 휘말리지 않는 건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이가 하는 겉으로 나오는 행동과 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짜 의도와 진심은 항상 일치하지만은 않더라. 아이가 보이는 행동에 초점 두지 마시고 그 행동을 하는 이유를 초점을 두어서 아이를 바라보려고 노력할 때 분노가 훨씬 줄어든다 라는 걸 저희는 교육자를 통해서 많이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이에 대한 해석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나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 화가 나는가를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우리 어머님들이 주로 언제 화가 나냐면 주로 아침에 또 화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안 자면 화가 납니다. 엄마는 지금 잠을 자야 돼요. 빨리 잠을 재우고 돌싱글즈를 봐야 돼요. 근데 10시부터 TV쇼가 시작을 하는데 9시 55분에 아들이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어요. 그때 또 화가 나요. 그 아이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내가 그 시간 안에 이걸 빨리빨리 재우겠다라고 목적을 가지면 화가 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한테 화가 날 때 그때 나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상황이었나? 아마 필시 내가 저 아이한테 어떤 목적을 가졌을 때 화가 날 때가 많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이한테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갖지 않으면 화가 날 일이 없어요. 언제 화가 나요? 이 아이를 20분 만에 밥 먹여서 데리고 나가겠어. 이런 걸 하면 화가 나요. 10분 만에 옷을 입히겠어. 1시간 만에 한글 숙제를 다 시키겠어.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꼭 인지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내가 목적이 강하면 아이를 향해 어떤 목적의식을 강하게 드러내면 앞에 있는 아이의 정서가 안 보인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아이한테 화를 내고 있는 어머님들이 영상으로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 많이 후회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내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에요? 무언가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까지 반드시 몇 시까지 완수해야 되는 어떤 과제라든지 그것에 빠져 있으면 내 앞에 있는 아이의 얼굴이 안 보여요. 그 아이 표정이 어떤지 안 보여요. 이 아이가 좀 왜소해서 밥을 많이 먹여서 좀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과 그 목적이 빠져 있으면 헛구역질하면서 밥을 거부하는 아이 모습이 안 보여요. 내 머릿속에 있는 평균치를 맞춰야 된다는 목적만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아이한테 목적을 가지는 순간 내가 뜻이 강해지는 순간 화가 날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아이들이 한 번 말했으면 딱딱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번 말하면 들어먹어야 할 사람. 저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대표적 인지적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람은 사람 말 안 들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자라왔고 만약에 이걸 못 믿으시겠다면 내 배우자를 한번 보세요. 내 배우자는 내 말을 잘 들어주나? 나는 배우자의 말을 잘 듣고 있나? 누군가는 잘 듣고 있을 텐데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 말을 잘 맞춰주는 거지 원래 사람은 타인의 말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한 번 말했다가 탁탁 듣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언제 또 화가 나냐면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한 번 말하면 얘가 그 말을 꼭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숙제해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가 딱 숙제하는 모습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그렇게 안 되는 상황들이 다 비정상적인 오류고 문제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자꾸 화가 나요. 너는 왜 엄마가 한 번 말하면 숙제를 안 하니?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한 걸음만 물러나서 원래 사람이 한 번 말해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래도 내가
한 번 말하면 너는 딱 들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 마음을 갖고 훈육하는 분들의 훈육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를 대할 때 좀 이런 식이죠. 엄마가 한 번 말해 또 정신 안 차려? 너 빨리 숙제 너 또 안 해? 이게 힘이 들어간 거예요. 아이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말을 안 듣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제가 안 들을까 봐 나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아이들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근데 왜 화를 내지? 알았어. 근데 왜 화를 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반감이 쌓여요. 관계에 아주 뿌리 깊은 곳에서 내가 하는 말투와 방식 때문에 균열을 쌓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원래 사람이 한 번 말해서 안 듣는구나. 이거 깨닫고 나면 자세가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숙제를 안 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럴 때 얘기할 때 한 번 말하면 저는 꼭 들어야 돼. 이런 생각할 때 힘이 들어가는데 그 생각 안 하고 한 번 말해도 어차피 안 될 수 있지. 그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여유가 생겨요. 민준아, 숙제해야 돼. 그치. 엄마가 딱 말한다고 너가 바로 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해야 돼. 하기 싫어. 어이구, 하기 싫어. 많이 속상해. 어이구, 그 마음은 알아. 엄마도 하기 싫었어. 근데 해야 돼. 그지. 많이 힘들지. 엄마가 간식 줄게. 이거 끝나고 간식 먹자. 근데 지금은 해야 돼.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그런가를 보면, 어머님들 보면 또 이해가 가는 게,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꼭 유니콘처럼 한 번 말해서 듣는 아이들이 간혹 존재해요. 신화 속의 동물처럼. 전설 속에 그 아이가 아파트 단지마다 한 명씩 있어요. 어머님들은 저 아이를 보면서 저게 정상이야. 우리 아이는 왜 이러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도 다 상담갑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너무 자기 의견이 없어요. 엄마가 한 번 말하면 자기 의견 얘기 안 하고 꿍 하고 그냥 다 해버려요. 속에 쌓이는 건 없을까요? 하고 걱정하는 게 또 부모 마음이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한 번 말해서 안 듣는다고 걱정하시는 것보단 어차피 사람은 한 번 말해서 안 듣지 내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저 아이를 대해야겠다. 이 생각 하나만 바꾸셔도 일상이 그리고 내 말투와 톤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남자아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승부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승부에 막 꽂혀 있는 아들들을 보면은 좀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왜 그런지부터 알아야 돼요. 자, 아들들한테는 왜 이렇게 이기는 게 중요하고 인정받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이기는 거, 승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그런 사람이면 저 아이가 보이는 모습을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럴 때도 있어요. 한 어머님 사연이었는데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나왔대요. 그리고 막 아이가 보여주는 거야. 엄마, 내가 잘 타지? 하고 보여주는 애가 넘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민준아, 괜찮아? 자, 자전거 탈 때 페달을 잘 딛고 있어야 돼. 속도를 조금 빨리 해야지 안 넘어져. 알려준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이는 너무 짜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너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한다고 비키라고. 이 아이 마음이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이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그 아이 마음이 이건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특히 우리 아들들이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기고 싶은 욕구가 강한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남자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 능력보다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방향이 조금 더 수월한 뇌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자애들과 여자애들 소셜을 보면 예를 들어 축구팀을 짠다고 볼게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팀을 짜면 나랑 조금 가까운 사이의 팀을 짜는 경우가 많아요. 나랑 친한 친구이죠.
대부분 그래요. 자, 그런데 남자애들한테 축구팀을 짜라고 하면 남자애들은 친한 친구 위주로 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능 위주로 이길 수 있는 팀, 잘하는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남자애들 소셜 자체가 한 가지라도 내가 잘하는 게 있어야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바라볼 때, 쟤 왜 이렇게 승부욕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그게 아니고, 그냥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그런 메커니즘으로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첫째로 기억을 하시면서 그들을 바라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자, 승부욕을 어떻게 다룰까인데, 자, 우리는 승부욕을 유독 다른 장르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승부욕은 무엇이냐면, 자기 조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승부욕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안 돼요. 없다고 문제가 아니고 있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거는 가르칠 거리가 아니에요. 다만 그 승부욕에 겨워서 내가 이 감정을 못 이겨서 짜증을 지나치게 내거나 친구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화를 내거나 지나치게 눈물을 흘리거나 좌절하거나 하는 영역들만 저는 가르쳐주면 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승부욕에 대한 가르칠 때는 그냥 저 아이가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요. 승부욕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요? 승부욕을 없애는 거는 어려워요. 승부욕을 없애는 건 옳지도 않아요. 그 나쁘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것보다는 그 승부욕에 내가 조절이 안 되어서 그 자기 조절을 못 해내는 영역을 가르치는 걸 뚝 잘라서 보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축구를 하다가 너무 과열돼가지고 막 화가 나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잠시 경기를 멈추고 잠깐 멈추자. 민준아 잠깐 멈춰. 선생님 봐. 엄마 눈 보고 잠깐 멈춰. 잠깐 너무 과열됐어. 조절하고 다시 시작할 거야. 조절됐니? 그렇지. 자, 다시 시작. 또 과열되면 잠깐 멈추고, 자, 잠깐 멈추자. 이렇게 과열된 상태로는 계속할 수 없어. 멈추고, 엄마 눈 보고 할 수 있겠니? 다시 해보자. 반복된 수업을 통해서 아이가 승부욕을 잃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 속상해도 조절하고 패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가르치는 게 이 교육의 핵심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심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심심해한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가 심심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자립적인 상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심심함은 너가 해결해야 돼. 뭐 저기 가서 봐봐. 놀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많아. 괜찮아. 심심함은 원래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그건 네 몫이야. 라고 아이한테 조금 넘길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요즘에는 모든 아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것은 육아가 되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으로는 심심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높아요. 놀이도 창조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이끌 수도 있고 저는 첫째로는 심심함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되는 주체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게임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해 보자면 사실 이제 어머님들의 입장에서는 게임이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게임을 하는 아들을 바라보면 엄마의 마음을 인터뷰해 봤을 때 1번의 마음은 뭔지 모르는데 불안하다. 2번 마음은 뭔지 모르겠는데 불쾌하다. 두 가지가 나왔어요. 불안과 불쾌.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가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아들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게임 얘기만 나면 너무 예민해 라고 생각하는 아들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는 아들이 느끼기에 있어서 엄마는 게임 문제에 대해서 되게 지혜롭거나 아니면 내가 따라갈 만한 해안을 주지는 못한다. 나랑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게임 문제를 통제하려면 제일 먼저 획득해야 되는 건 그 영역에 대한 권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일을 하는데 어떤 상사가 왔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우리가 일을 배우진 않잖아요. 적어도 저 상사가 내 일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적어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 이해가 될 때 난 저 사람의 권위를 느끼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고 따라갈 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게임 문제를 대할 때 이건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해요. 먼저 기본적으로 아들이 하는 게임을 대략적으로 내가 보고 함께 향유하려는 노력을 해요. 게임을 안 하셔도 돼요. 다만 그냥 그 아이가 어떤 게임에 빠져있고 그 게임의 장르는 뭐고 종류는 뭐고 어떤 캐릭터로 게임을 하고 한 판의 개념이 어떤지 정도는 내가 봐놓고 이해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 물론 알아요. 어머님들 게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저는 게임을 안 하던 분들도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내 아이가 게임을 되게 좋아한다? 그러면 내 인생에 게임이란 친구가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평생 포켓몬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아들이 포켓몬을 너무 좋아한다? 어머님들은 포켓몬에서 전설의 포켓몬 이름 정도는 알게 돼요. 자, 그게 사랑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내가 오르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 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너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영역이든 간에 편견 없이 나도 함께 해볼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게임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이 한 번씩 겪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이 참 깐족거리기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남자애들 보면 되게 남자애들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가 남자애들은 재미를 위해 살아요. 정말 인생에 많은 동기가 재미예요. 재미있는 거 하나 찾으려고 한 번이라도 더 웃기려고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깐족깐족 보면서 엄마가 말하면 그대로 따라하고 하지마 하지마 이런 거 살아야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나죠. 자, 근데 이 아이들의 본질을 보면 그냥 재미를 찾는 아이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첫 번째 맞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재미를 찾는데 때와 장소를 못 가린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깐족거리지 마! 라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민준아, 때와 장소를 가려야 돼. 일방적인 상호작용은 안 돼. 자, 이 문제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 남자애들 갖고 있는 아들들이 주로 남성의 뇌를 갖고 있는 친구들 많이 보이는 그 사회성 문제의 핵심은 일방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상대방이 싫은지 좋은지 이런 표정, 분위기를 살피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과격한 놀이를 좋아해요. 상대방은 싫어해요. 그런 거 모르고 가고 막 놀리고 찌르고 멧돼지야 멧돼지야 이게 놀자는 뜻인 거예요, 본인한테. 상대방한테는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다는 걸 유실하고 계속 다가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그냥 문제가 있거나 나쁘거나 잘못됐거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다만 이렇게 본질적으로 지금 이 아이는 상대방과 굉장히 함께하고 싶은 유대 욕구가 굉장히 높다. 자, 그러나 이 아이는 상대방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둘러볼 정도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일방적인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정도의 정의를 내고 그 아이를 보면 훨씬 담백하게 대할 수 있어요. 아이가 엄마 말에 거꾸로 따라하고 하지마 그럴 때 민준아,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야. 평소엔 괜찮아. 엄마가 멈추고 지금은 그런 얘기할 상황이 아닌 거야. 다음엔 할 수 있어. 이따간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이것부터 해야 돼. 라고 정확하게 상황을 알려주고 그리고 주변을 환기시켜주면서 얘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